그래서 인턴 숙소에서 그냥 늘 기거하면서 네. 술도 숙소에서 마시고 그랬어요. 저는. 아, 그래요? 네. 마시러 갈 시간도 없고 하니까. 네, 마시러 갈 시간도 아깝고 난 네. 좀 더 자야 되니까. 근데 술도 먹고 싶으니까 아, 술 좋아하세요? 애주가예요. 아니, 인턴 때 그러면 1년 동안 그렇게 고생하는데 인턴 때는 얼마씩 받아요? 한 2, 300 받았나? 2, 300 받으면서 이제 그냥 뭐 360으로 계속 거의 있다고 보면 돼요? 네. 시급으로 따지면은 최저 시급 근처도 못 가는 그런 시급이죠. 인턴 레지던트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산부인과 전문의 쉿와의 의사 언니 김지연입니다. 안 어색하세요? 채널명이 쉿와이잖아요. 네. 쉿와이는 뭐예요? 쉿이란 뜻도 있고 네. 쉿잇이거든요. 네. 그래서 약간 비밀스럽고 네. 쉽게 나눌 수 없는 얘기 네. 그런 거를 주제로 했다라는 의미예요. 채널명이 그런 것 같더라고요. 지금 산부인과 전문의로 계시는 거고 네. 의사가 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계산해봐야 돼요. 네. 한 10년 그 정도 됐어요. 의대를 들어가서 그쵸. 그 다음에 의대 6년, 인턴 1년, 레지던트 4년. 그래서 전문의를 따려면 최소 소요되는 시간이 무조건 11년. 그러면은 처음에 의대 6년 그 기간 동안에는 과에 상관없이 다 똑같이 배우는 거죠? 그쵸. 6년을 졸업을 하면 의사 국가고시를 봐서 의사가 돼요. 그럼 거기에서 나는 의사니까 개원을 해도 되고 진료를 해도 되고 네. 그건 합법이고요. 네. 거기서 나는 전문의를 하고 싶어. 그럼 인턴 과정 1년과 레지던트 4년을 수료해야 전문의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고 전문의 시험을 봐서 합격을 하면 전문의가 되는 거예요. 그럼 전문의가 되기 전에는 과에 상관없이 진료를 봐도 합법이에요? 과에 상관없이 진료를 봐도 돼요. 그냥 볼 줄 모를 뿐이죠. 볼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 것 뿐이지 의사라고 다 하는 건 아니에요? 제가 뇌수술을 할 줄 몰라요. 그러니까 내가 할 줄 아는 범위 내에서 진료를 하는 건 합법이에요. 다만 내가 할 줄 몰라서 못할 뿐. 그렇죠. 그러면 그런 세부적인 거 방금 말씀하신 예를 든 뇌수술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산부인과 수술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그러면은 전문의 과정 때 배우는 거예요? 네. 결국은 전문의를 갖고 있는 사람 말고는 볼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네요? 그쵸. 레지던트 4년 동안 트레이닝 받을 때 그 과에 대해서 더 깊숙하게 배운다고 생각하면 돼요. 의대에 다니는 6년 동안 다 배워요. 모든 과를. 몽땅 다 배우고 그 과에 대해서 전문적인 내용을 배우는 게 레지던트인데 레지던트는 직접 환자를 보고 실습을 할 수 있고 그렇게 해서 더 많이 자세하게 배우게 되는 건데 그렇게 해도 또 분과가 여러 개로 나눠지잖아요. 산부인과 같은 경우도 상과가 있고 부인 종양이 있고 부인 내분비가 있고 그럼 거기서 또 세부 전공을 또 해요. 그게 펠로우라고 해서 전임의 그것까지도 하기도 하고 아, 그럼 전문의 이후에 네, 더 세부 과정. 그냥 전문의가 되기 전까지는 어쨌든 그 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쌓기는 쉽지는 않아요. 레지던트 하는 동안에 배우는 양이 엄청나기 때문에 그럼 인턴부터는 대학병원에서 근무를 하는 거고 학교 공부는 끝난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인턴 때는 과와 상관없이 배우나요? 그쵸. 인턴은 각 과를 돌면서 전반적인 내용들을 배우는 거예요. 의대 다니는 동안은 교과서로 배우고 어깨너머로밖에 보지 못하잖아요. 근데 그 과를 실질적으로 부딪혀보는 경험을 해야 내가 산부인과 의사지만 감기가 걸린 임산부가 올 수 있고 눈이 안 좋은 임산부가 올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 내가 다른 과에 대한 지식이 어느 정도 있어야 그 환자를 아 이게 좀 심각한 부위냐라서 이 과에 보내야 된다라는 걸 알아야 하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인턴 때는 그런 것들을 조금 전반적으로 브로드하게 배우게 되고 거기에서 내가 더 깊숙하게 배우고 싶은 과를 선택해서 어플라이를 하고 전공의 과정을 거쳐서 전문의가 되는 거죠. 그러면 아까 인턴이 몇 년이라고 하셨죠? 1년. 그 1년 동안에 그냥 한 바퀴 삥 도는 거네. 한 달 정도씩. 학부 6년, 네. 그 다음에 인턴 인턴 1년, 1년. 레지던트 4년. 이 각각의 어떤 측면이 힘든지. 학부 때는 공부하느라 엄청 힘들고요. 의대는 일단 입학도 힘들지만 졸업하기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겁나 외워야 돼요. 일단 공부 잘하는 애들이 오니까 만만한 애가 한 명도 없어요. 그냥 다 공부를 잘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도태되지 않기 위해 다들 열심히 하고 근데 또 유급을 당하기도 하고 아, 유급도 있어요? 네. 뭐 하면 유급당해요? 성적이 평점이 낮거나 아니면 한 과목에 F를 받으면 유급을 당해요. 한 과목이라도 F 받으면요? 네. 일반 4년제 대학교 학생들이 23학점 정도 수업을 듣는다고 하면 우리는 그냥 배우는 과목이 23개예요. 그러면 내가 뭐 선택의 여지가 없이 네. 그냥 다 배워야 되는 거예요? 네, 그냥 고3 때 같아요. 강의실 옮겨 다니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 강의실에 앉아있고 교수님이 바뀌어요. 점심시간 빼고 아침 9시부터 저녁 때까지 그냥 수업이
계속 있어요. 네. 시험을 볼 때는 뭔가 공부를 가르쳐 주거나 그게 아니라 수업 1시간 동안에 그냥 한 단원을 통째로 나가버리거든요. 그걸 알아서 해라. 이런 수업이 되게 많아서 딱 시험이 끝나고 나서 내가 외웠던 참고서나 핸드아웃을 보면 정말 이만큼 쌓여있어요. 내가 이걸 외웠다고? 의대 6년은 공부하느라 힘이 들고 국시를 보고 나서 인턴을 할 때는 일단은 잠을 못 자서 힘이 들고 인턴도 성적을 매겨요. 그렇기 때문에 레지던트 선생님이나 교수님들한테 잘 보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평가를 받으면서 일을 해야 하고 공부도 해야 되니까 그런 스트레스가 좀 힘들고. 인턴 때는 내가 평가를 잘 받아야 되는 시기니까 네. 그 인턴 때 받는 점수가 내가 과를 선택할 때 영향을 미치나요? 미쳐요. 학부 성적은요? 들어가요. 그것도 잘해야 되고 인턴도 네. 잘해야 되고. 네. 그리고 또 인턴 때 시험을 또 봐요. 그런 어플라이 하기 위한 시험을 보거든요. 네. 그 성적도 들어가요. 인턴 때 왜 잠을 많이 못 자는 거예요? 인턴은 약간 잡일을 하는 인턴이라고 해서 온갖 잡일. 그러니까 제가 트레이닝 받을 때는 거의 레지던트 선생님들의 잡일도 제가 다 뭐 내 약 좀 지어와, 내 담배 좀 사와. 담배도 사와요? 담배도 사고. 지금도 그래요? 저 때는 그랬어요. 그런 것까지도 막 다 하고 선생님들 밥도 챙겨야 되고 점심 저녁 야식 선생님들 밥 먹는 시간 맞춰서 해놔야 되고 일이잖아요 병원이. 그렇죠. 일과 관련된 스케줄을 다 보는 비서 같은 일을 다 하면서 환자도 봐야 하고 그런 것들 때문에 일이 되게 많아요. 뭐 피 뽑아야 되고 드레싱 해야 되고 환자들 처방 난 거 빠진 거 없는지 그런 것도 확인해야 되고 회진 준비해야 되고 온갖 잡일도 많고 그래서 잠을 못 자요. 응급실도 들어가요? 응급실도 돌죠. 야간에 밤새는 걸 뭐라고 하죠? 당직. 당직도 해요? 늘 당직. 그냥 병원 밖을 나가지 않아요. 인턴. 안에서 계속 도는 거예요? 네, 그냥 그 안에 사는 사람은. 레지던트도 비슷해요. 1년차, 2년차 때는 거의 레지던트 거주자. 그러니까 안에 있거나 거주하거나. 그래서 그냥 그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레지던트 때는 좀 더 책임감이 생기죠. 내가 주치의라는 이름으로 내 이름이 걸려있는 환자가 입원해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책임감이 훨씬 크죠. 그래서 레지던트 때는 일단 입원해 있는 환자가 뭐 50명, 60명 이렇게 되는데 내가 이 60명을 다 봐야 되잖아요. 나 혼자 한 번씩만 보러 가도 60번의 병실을 가야 되고 이 오더를 한 명씩만 내도 60번을 내야 하잖아요. 근데 오더를 매일매일 내고 중간중간 바꾸고 추가 오더들이 있고 이 환자분들이 계속 상태가 바뀌니까 계속 환자를 가서 봐야 돼요. 그러니 너무 바쁘죠. 그러고 응급실로 오는 환자도 내가 봐야 하고 또 외래에 가서 관련된 어시도 서야 되고 그러니까는 잠을 많이 못 자요. 아예 못 잔 적도 있어요. 정말 의자에 엉덩이 한번 못 붙여보고 미친 듯이 뛰어다녔는데 시계를 봤더니 아침 7시. 그래서 빨리 아침 회진 준비해야 되는 거죠. 또 회진 들어가요, 그러면? 네, 아침 회진. 그 다음날 아침 7시니까 교수님 오시니까 그 전에 빨리 다시 환자 파악 다시 하고 새벽에 피 검사한 거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다 다시 보고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피드백을 해야 되는지 교수님한테 다 말씀드려야 되거든요. 회진 돌 때. 레지던트 때는 이미 산부인과가 정해진 후였잖아요. 네네. 그게 산부인과의 상황이에요? 아니면 딴 데도 그래요? 입원하고 수술하고 그런 환자들이 있는 과들. 언제든 갑자기 환자가 들이닥칠 수 있는 과들. 네. 입원을 안 하는 과들은 이런 일이 별로 없죠. 그러니까 입원 환자가 없거나 혹은 적거나 아니면 응급실로 많이 오지 않는 과는 이런 일이 없어요. 그런데 저희 과처럼 응급실로도 많이 오고 입원 환자도 많은 과는 레지던트들이 해야 하는 일이 굉장히 많아지는 거죠. 그럼 입원 환자가 별로 없는 과들은 밤에 푹 자나요? 레지던트들이? 그쵸. 푹 자요. 그러면은 레지던트 들어갈 때 전공의 과정을 선택을 하잖아요. 네. 그럼 인기가 가장 높은 과는 뭐예요? 시즌에 따라 달라요. 예전에 뭐 피한성, 피부과, 안과, 성형외과였다가 요즘 정재영이라고 들었거든요. 정형, 재활, 영상의학과. 이게 또 바뀌어요. 시대 트렌드에 따라서. 네. 이게 수가 변동이라는 게 있거든요. 개원가에. 결국은 의사를 하던 뭐를 하던 먹고 살려고 하는 게 어쨌든 직업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페이, 월급 무시 못하는 부분인데 예전에 재활의학과 수가가 되게 높았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때는 또 재활의학과 확 떴다가 최근에 또 좀 약간 주춤해지고 이비인후과가 예전에 수가가 또 되게 높아서 엄청 인기가 많았는데 다시 수가가 바뀌면서 또 좀 주춤해지고 약간 이런 트렌드를 반영을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럼 국가에서 정해주나요? 수가라는 거는 나라에서 정하기는 하죠. 그런데 좀 재밌는 것은 어떻게 아는지 모르겠어요, 의대생들이.
또 그렇게 인기 많은 과들이 항상 좀 있어요. 네. 꾸준히 인기 있는 과들은 있고 원래는 제가 레슨트 할 때만 해도 내과가 무너지면 네. 의사는 끝이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왜요? 내과는 꾸준하게 인기가 있는 과예요. 그래서 그게 인기가 없어진다는 것 다시 근데 말하면 그냥 의사 자체가 조금은 메리트가 없어진다. 네, 휘청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최근에 내과가 인기가 없어졌어요. 아 그래요? 네. 최근에 네, 그래서 요즘 의대생들은 많은 것들을 보고 생각을 하는구나라는 네. 생각을. 네. 내과도 레전트 과정이 굉장히 힘들고 네. 개원을 하거나 로컬에 나왔을 때 큰 돈을 벌기가 쉽지는 않은 과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그런 것 같기도 하고 하지만 의사로서는 너무 멋있는 과거든요. 그러면은 그때 전공의로 지원하실 때 산부인과는 어느 정도예요? 인기가? 저희 과는 인기가 없어요. 산부인과 인기 별로 없어요? 산부인과 인기가 없어요. 예전에 우리 교수님들 세대 네. 때는 외과, 산부인과 인기 엄청 많았거든요. 네. 왜냐면은 너무나 의사 같은 과니까. 네. 그 당시에는 진짜 막 서전, 딱 그런 드라마 같은 데 보면 흉부외과 의사들 막 네. 피 막 튀기고 막 응급실 달려가고 이 환자 살려내!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막 난리 나고. 그러니까 멋있어요. 저도 네. 지금 보면은 한 번씩 진짜 멋있는데 이런 생각 할 때가 있는데 그랬던 시절에는 인기가 있었죠. 그치만 요즘은 그렇지는 않고 저희 과 같은 경우는 일단 레지던트 생활이 너무 힘들고 나와서 분만을 많이 하는데 분만 자체가 리스크가 너무 크고 의사한테 왜냐면 의사 생활을 못하게 되는 경우들도 네. 있으니까 네. 그런 거 때문에 조금 주춤하게 됐고 또 남자 선생님들을 선호하지 않는 경향이 좀 있고 그런 것 때문에 더 인기가 없어진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산부인과에서 의료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게 제가 얼핏 생각하기로는 출산하다가 뭐 산모가 잘못됐어요. 그런 경우 말고 또 뭐가 있어요? 그거예요. 그거예요? 사극이나 뭐 이런 거 보면은 네. 뭐 애기 낳다가 돌아가시고 막 그런 경우 많잖아요. 그쵸. 근데 지금도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해요? 생각보다 많아요. 그래요? 네, 생각보다 많은데 네. 너도 나도 아기를 낳고 네. 대부분의 분들이 아무 일이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기 낳다 잘못되면 네. 말도 안 되는 건 거예요. 요즘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네. 근데 뭐 물론 그렇죠. 너무나 흔한 일은 아니니까. 그렇지만 생각보다 많아요. 그게 왜 어떤 이유로 산모가 잘못될 수 있는 거예요? 가장 흔하게 생길 수 있는 게